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커리큘럼 가이드를 캐스트로 찍을 건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왜 이런 그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러닝메이트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17년, 그러니까 2018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절대평가 첫 해를 앞두고 인강 대비를 시작을 했어요. 인강 대비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별다른 인사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뭐 조정식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을지 말지와 관련한 Q&A 게시판에 질문을 날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Q&A 게시판에 직접 답변도 좀 해주고 했었습니다. 제가 뭐 다 했던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수험생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본 글과 관련한 질문을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대치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마감을 찍고 있던 강사라서 수험생 커뮤니티 아예 이름이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어떤 친구가 이제 질문을 올리면서 조정식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수능 때까지 든든한 러닝메이트랑 같이 달린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들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그래 이게 내 정체성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라는 인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2025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죠. 2024년에 치러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고3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역대급 불난이도였죠. 영어 1등급이 1.4%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이 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 그냥 아예 영어를 버릴까에 대한 생각, 뭐 온갖 생각들이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래도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 한 명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든든하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수능의 그날까지 적어도 저는 수능 영어라는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는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러닝메이트 조정식이 준비한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를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6평 이후에 커리큘럼 안내를 하면 2등급을 기준으로 그거를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을 나눠서 커리큘럼 안내를 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기준을 바꿨습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좀 등급 비율이 1, 2등급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이번 6평을 기준으로 제가 3등급을 기준으로 3등급 이상과 3등급 미만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6평 3등급이면 평소 모의고사에서는 아마 2등급 정도까지는 나왔던 학생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6평 이후에 이 영어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평가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의 시험을 이것저것 생각해 볼 때 원래대로 이게 뭐 정상적인 난이도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진 않지만 이전과 기존과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다면 6평 3등급 이상이면 한 2등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평을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저한테 자꾸 선생님 저는 이러한 상황인데 뭘 들어야 될까요? 로 말씀하시는데 보통 그 어떤 시험에서 본인이 느낀 감각이 맞아요. 본인이 느낀 감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시험 칠 때 이랬어 저랬어. 이 느낌 본인이 받았던 거 있을 거거든.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직 시험 친 지 한 달 정도 조금 넘는 시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거기에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점수로 너는 몇 점대면 이걸 들어 이렇게 말씀 안 드릴게요. 기본은 이거예요. 자, 문제 유형과 무관하게, 여기서 문제 유형과 무관하게라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22번부터 의문사를 했어. 요번 6평에서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22, 3, 4번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지문 읽을 때 뭐 어렵지 않게 읽었던 것 같거든. 근데 채점할 때 보니까 틀렸어. 내가 여기를 왜 틀려? 주제 제목 요지부터 빈칸도 31번 잘 읽었어. 내용 어렵지 않았어. 근데 선지 헷갈렸어. 이런 친구들 있죠. 문제 유형과 무관하게 선지가 혼동됐던 친구들은 믿어봐 시리즈를 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믿어봐 글편, 믿어봐 문장편이라고 얘기 안 하고 믿어봐 시리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믿어봐 시리즈는 두 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글편과 문장편이요. 글편과 문장편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믿어봐 시리즈 같은 경우는 1월달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 직전 3월달까지 총 3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는 그 현장 커리큘럼인데 이 커리큘럼 현장에서 진행할 때 제가 글편과 문장편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때도 동시에 들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이게 같이 들었을 때 시너지가 나기 좋은 강좌라서 같이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분량으로 가시면 되냐? 이 시리즈 합쳐서 주 3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장편을 일주일에 2강을 들었으면 글편은 1강만, 반대로 문장편 1강만 들었으면 글편은 2강, 이런 식으로 들어서 주 3강을 들으시면 베스트입니다. 조금 더 이제 여유 있으면 더 들으셔도 되지만 요게 최소치예요. 이렇게 듣고 복습을 하시면 돼요. 됐죠? 복습 포함입니다. 복습 포함.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될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이런 친구들 있죠. 3등급 이내. 요 두 번째 경우는 그냥 3등급 이내라기보다는 사실은 2등급까지는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인데 그냥 나는 특정한 유형만 틀려. 그러니까 빈칸만 와장창, 순산만 와장창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요 경우는 확실히 시리즈를 들으면 돼요. 요 확실히 시리즈는 2개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서 확실히 시리즈를 2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서 삽입과 빈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약한 유형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순서 삽입만 드립다 약해. 예를 들어서 요건 6평에 36번에서 1번 나와서 나 틀렸어 순서. 너무 짜증나. 순서에서 왜 1번 나왔어. 이런 친구들은 순산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6평에서 나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빈칸만 유달리 많이 털렸네. 빈칸편만 들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또 이제 꼭 이런 친구들이 있다. 선생님, 저는 선지에서 혼동이 왔는데요. 특정한 유형도 약한데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1번을 하셔야죠. 1번을. 그러니까 저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수능 영어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커리큘럼을 다 들어주시면 저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과목도 그렇게 여러분들 안정적인 상황 아니잖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강민철의 커리큘럼 안 따라갈 거야? 수학 안 들을 거냐고. 탐구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야. 근데 영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그게 욕심만 앞서지 마. 네가 약한 거에만 초점 맞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1번에만 집중하세요. 이거 나중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강사가 얘들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 제가 이렇게 합 3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소치고요. 저는 9평 전까지 요 커리큘럼들만 마무리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언제까지요? 9평 전까지. 그러니까 자꾸 막 빅픽처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제일 큰 시험 9평이죠. 그 전까지만 커리큘럼을 완성하도록 하세요. 여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자습용 컨텐츠를 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습용 컨텐츠라고 얘기하면 혹시나 이미 구매를 해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월간지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구매를 못하셨으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월간지는 제가 추가로 발간을 안 합니다. 월간지 아니면 이제 The Days Your Day 시리즈 같은 것들 있죠. 여기 실무거든요. The Days Your Day 실무 이런 걸로 조금 현장 감각을 좀 가지면서 문제풀이도 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3등급 이내의 경우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장에서의 여러분들의 감각을 기반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6평에서 3등급 이내가 되는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자기의 실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가 약하구나가. 됐죠? 주제 제목 요지도 뭔가 선지가 헷갈렸다. 그럼 무조건 1위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특정한 유형만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아예 3등급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저는 6평에서 3등급이 안 되는 점수라면 문장 구조에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6평이 이게 평소에 항상 고정 1 나오다가 등급이 막 2, 3등급으로 떨어진 친구들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지문 내용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어휘가 되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구문도 되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업계에 있는 전체 다가, 즉 저희 같은 강사뿐만 아니라 수능판에 몸담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6평에서 어휘가 어려웠어, 구문이 어려웠어, 그런 게 있으니까 3등급 미만의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3등급 미만 점수는 뭔가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영어라는 과목이니까 60점대도 4등급이 찍히는 거지. 이거 다른 과목 가봐서 봐요. 5, 6등급 찍히는 점수입니다. 그죠? 기본이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기초부터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괜찮아 문장편부터 가셔야 돼요. 왜 괜찮아 문장편에서 뭘 배우냐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틀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것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여기서 완벽하게라고 얘기하면 이겁니다. 괜찮아 문장편 본책, 괜찮아 문장편 워크북에 해당하는 문장 아무거나 가지고 툭 찍어놓고 문장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우리말로 해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의미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시는데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영어 해석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죠. 특히나 이 3등급 미만인 친구들,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거야. 문장을 토막토막 다 내요. 전치사 앞이니까 끊고, 투부정사 앞이니까 끊고, 동사 앞이니까 끊고, 동사 뒤니까 끊고, 토막토막 다 내요. 각각의 토막을 우리말로 옮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의미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놓고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야. 선생님 저는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걸 해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해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위한 훈련을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됐죠? 그 괜찮은 문장편이 끝나면 오케이? 믿어봐 글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괜찮은 문장편 OT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저 정도 수준의 문장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믿어봐 문장편을 듣고 글편으로 가셔도 돼요. 자, 다시 지금 아까 3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과 3등급 미만의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면 설령 시작을 괜찮은 문장편 정도는 되니까 안 해야지라고 하더라도 믿어봐 문장편부터 먼저 다 하고 글편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동시 진행이 힘듭니다. 3등급 미만인 학생들이면. 됐죠? 그리고 플러스로 구문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문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워크북. 그러니까 본책뿐만 아니라 워크북. 각각의 커리큘럼 제 문장편에는 딸려있는 워크북이 있거든요. 워크북은 뭐냐면 본책과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단어로 구성된 문장들입니다. 요거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네가 시험장 들어가면 같은 패턴의 문장은 나오지만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패턴인지도 인식을 못해요. 그걸 좀 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평 전까지. 이러면 또 이제 마음에 불이 붙는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빈칸이랑 순서 삽입도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건 구평 이후에 얘기하자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차근차근.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제가 DM이 왔던 친구라서 요새는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광고하는 게 조금 되게 좀 민감한 시대라서 제가 따로 이렇게 여기 커리큘럼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로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DM이 왔는데요. 작년 수능 6등급이었대요. 작수 6등급. 그리고 고등학교 내내 6등급 받았던 친구래요. 올해 재수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믿어봐부터 시작할 때 자기는 시작해부터 했대요. 괜찮아 지나고 믿어봐 문장까지. 믿어봐 글까지. 6평 때까지 딱 그것만 딱 했대요. 믿어봐 시리즈까지만 계속 팠대요. 파고 팠대요. 요번 6평 87점 나왔답니다. 사실 이런 역대급 불모의고사에서 작년 수능 6등급에서 87점까지 오른 거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게 맞잖아요. 물론 이제 1등급은 아직 안 됐지만 아마 그 친구 수능에서 1등급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집중적으로 했던 게 뭐라고요? 문장편이라고요. 믿어봐 문장편이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등급 나오니까 자꾸 커리큘럼을 여러분들 표현대로 그런 얘기하죠. 풀커리를 탄다. 타려고 하지 마시고 네가 필요한 것만 뽑아 먹으려고 하세요. 근데 3등급 미만인 친구들은 문장 해석만 제대로 되고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만 알면 등급 확 올라갑니다. 구평 전까지 그것만 하세요. 문제 풀이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됐죠? 자, 요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6평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타야 될지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차이는 6평에서 3등급 이내에 있는 친구들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좀 본인 판단을 해야 될 거를 하고 난 다음에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판단하도록 만들었고요. 저는 3등급 미만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괜찮은 문장편 무조건 완벽하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깔아놓은 겁니다. 그럼 선생님 둘 중에 뭐가 더 적합할까요는 OT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세요. OT를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3등급 미만이었으면 믿어봐 문장편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OT를 들으면 선생님 저 이해가는 대로 착각하기 되게 좋아.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네가 이해력이 돼서 네 능력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말빨이고 내 전달력 때문이에요. 어지간하면 저는 괜찮은 문장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저의 진짜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제 현장은 지금 풀 마감입니다. 아마 들어오고 싶어도 대기를 한참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현장 홍보하려고 넣어놓은 건 아니고, 수업 들으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 아니, 나는 근데 현장 진도에 좀 맞춰가지고 수업을 듣고 싶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7, 8월에 확실히 빈칸편이랑 순서편 가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The Days Your Day 시즌 1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시즌 1은 이제 구평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이 현장에서 직접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이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나올 거, 아니, 그 컨텐츠가 나올 건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모의고사를 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평을 치고 나면 The Days You Are Day 시즌 1.5라는 파이널 총정리가 들어가고, 10월에 The Days You Are Day 시즌 2.0 실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현장 커리큘럼이니까, 지금 딱 현장 커리큘럼만 봐도 아시겠죠? 실무는 한참 뒤로 제가 빼놨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지금 약한 부분 채워나가시면 된다고요. 그죠? 예년에는 항상 제가 요 정도까지만 커리큘럼 안내를 드렸는데, 제가 티처스라는 TV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이후에 고1, 2 조금 더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이 와서 자, 고1, 2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위한 학습 안내도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1, 2 학생들, 여러분들의 성적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요. 어휘책이 필요하면 요번에 최근에 나온 정식 복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게 교육부에서 선정한 필수 어휘를 표제어로 1,500개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딸린 강좌도 있고 지금 강좌를 진행 중이에요. 요거는 이제 메가 스터디뿐만 아니라 여러 시중의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요 복화. 요거랑 괜찮아 어휘 괜찮아 문장 요 정도만 여름방학 때 해주시면 충분해요. 선생님 여름방학 이후에는요. 또 중간고사 준비하고 기말고사 대비해야지. 여러분들 등급 상관없이 제가 요렇게만 추천을 좀 드리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전에 고3들 혹은 N수생들 형, 누나, 언니, 오빠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괜찮아 어휘편을 좀 넣어놨어요. 괜찮아 어휘편이 뭐냐면 그 단어에 여러 의미를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를 쳐봤거나 수능을 쳐본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텐데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로 어려운 단어가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단어에 낯선 의미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알고 있는 단어의 낯선 의미. 예를 들면 accident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고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의 의미구나 라는 뉘앙스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수능에서 정답과 오답이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이것도 고3 N수생들 수능 쳐본 친구들은 잘 아실 텐데 전치사가요. 뉘앙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gainst요. against 하면 맨날 반대만 생각하시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기준, 배경이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설명해 주는 게 괜찮아 어휘편인데 얘가 사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쯤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때 돼가지고 막 어휘 강좌를 듣고 있고 한 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 지금 고1, 2 여름방학 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카투사를 간, 수업을 들었던 친구이자 제 조교였던 어떤 친구 얘기인데, 휘문고 나온 친구예요. 되게 영어를 잘했던 친구입니다. 영어를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쳤던 적이 없는. 그러니까 뭐 그냥 고정 1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거의 고정 만점에 가까웠던 친구인데,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제 강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괜찮아 어휘편이었습니다. 이게 의외로 영어의 영어의 기초가 없는 학생들도 듣기 편한데 소위에게는 상위권 학생들도 얻어갈 게 되게 많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1, 2 학습 안내에는 이걸 꼭 넣어놔요. 여기다 이제 괜찮은 문장편을 추가를 해놨는데 단 여러분이 항상 고정 1이야. 여기서 고정 1이라고 얘기하면 착각하지 마. 단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2등급이 나온 적이 없어야 돼. 꼭 이런 고정 1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항상 고정 1인데요. 6월 모의고사에서 졸다가 등급이 한 번 2등급 나왔어. 그런 걸 우리는 고정 1이라고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등급이 나온 친구들만 고정 1이다. 그러면 단 고정 1이면 괜찮아 문장편 대신 믿어봐 문장편을 진행해도 됩니다. 믿어봐 문장편 진행해도 돼요. 고정 1이 아니야.
그럼 다 그냥 괜찮은 문장편에. 꼭 이런 얘기 한다고요. 선생님, 저 괜찮은 문장편 저한테 좀 쉬운데요? 초반만 그렇겠죠. 뒤쪽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티처스 되게 많은 학생들을 해봤잖아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가 한 번 빼고 계속 1등급이었고 내신에서도 영어 거의 1등급 계속 나왔던 친구, 시즌 1에 나왔던 친구이긴 한데 의대를 대비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도 괜찮은 문장편 시켜놓으면 생각보다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고정 1이 아니면 괜찮은 문장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 고1, 2들은 어떻게 한다? 정식 복합 깔아놓고 그 다음 괜찮은 어휘편 무조건 하고 괜찮은 문장편도 같이 가준다. 우선순위는 정식 복합과 괜찮은 어휘더라. 얘가 우순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3들은 3등급 이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1, 2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중학생 여러분, 중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지 마시고 단어만 잘 외워놓으세요. 지금 저는 고등학교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중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을 아직까지 더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됐죠? 그리고 예고 하나 할게요. 얼마 안 있으면 또 큰 거 하나 올 겁니다. 중학생들과 고1 정도를 위한,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요. 자, 어쨌거나 저는 이제 고3 N수생 여러분들, 그리고 고1, 2 친구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이후에 하반기 영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렸어요. 요 커리큘럼은 9평 이전까지 유효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9평 이후에는 어떻게 학습하면 될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돼서 고1, 2 학생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큰 그림 그리지 말고요. 9평 전까지 제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세요. 3등급 이내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6평에서 선지가 헷갈렸어요. 믿어봐 시리즈. 둘 다 하는 겁니다. 6평에서 특정 유형의 문제만 털렸어요. 확실해 시리즈 중에 네가 약한 것만. 9평 전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3등급 미만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문장편부터 확실하게 하고 믿어봐 글평 가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괜찮은 문장편이 너무 쉽다 싶으면 사실은 그 괜찮은 문장편이 되게 쉬웠으면은 6평에서 3 미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믿어봐 문장편부터 하고 글평 가도 됩니다. 그리고 고1, 2 친구들은 어떻게? 정식 복고로 단어 정확하게 하면서 괜찮은 어휘편이 우선순위, 여유가 된다면 괜찮은 문장편까지. 근데 네가 항상 고정 1등급이었어? 그럼 괜찮은 문장편 대신 믿어봐 문장편을 해도 괜찮아. 됐죠? 요렇게 제가 9평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을 해야 될지를 안내해 드렸어요. 아까 처음 들어올 때 제가 드렸던 인사 기억나시죠? 저는 단순하게 9평 때까지 달려갈 뿐만 아니라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라는 인사 속에 담겨있던 제 약속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최적의 커리큘럼에 맞는 최적의 컨텐츠와 최적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조정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더위도 먹지 말고 냉방병도 걸리지 말고 수분 섭취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잊지 마시고, 그럼 본 강의에서 봬요. 바이바이.